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구성하는 기초 요소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앞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도형과 어떤 색상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컴퓨터에 맡기면 적합한 그래프를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서 시각화를 하면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한 결과물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경우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기 위해 시각화를 수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시각화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칫 그래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고 이들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수정하는 법을 익히면 더 좋은 시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살펴볼 요소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각화 요소들은 위치, 길이, 각도, 방향, 형태, 면적, 부피, 그리고 색상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살펴볼까요? 위치는 데이터의 공간, 좌표상의 수치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성된 평면에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점들이 모인 패턴을 보고 데이터의 추세, 이상값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많이 겹쳐서 각 포인트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예시는 서울시 전입 전출 인구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사각형 부분을 보시면 비슷한 데이터가 많아서 위치가 겹쳐지면서 각 점이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는 막대 차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각적 단서로 길이가 길수록 절대값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는 수직, 수평, 원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로 시각화하는 만큼 특히 막대 차트를 제작할 땐 세로축의 시작점을 0으로 해야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비교할 땐 길이를 정의하는 축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는 두 막대 차트는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축의 값이 달라서 똑같은 데이터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왼쪽은 30 간격, 오른쪽은 50 간격으로 오른쪽의 숫자 간격이 훨씬 크죠. 특히 막대 그래프의 경우 축을 이용해 그래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을 항상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각도는 원주에서 0도부터 360도까지 변하는 값입니다. 각도는 전체에서 일정 부분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왼쪽의 파이 차트에서 수치는 원 안의 각도로 나타납니다. 파이 차트와 유사하지만 중앙이 뚫려 있는 도넛 차트의 경우 수치는 호의 길이로 파악됩니다. 도넛 차트에서는 각도를 보여주던 원의 중심 부분이 사라지는 대신에 중심부에 차트 관련 정보를 적을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방향은 시각화에서 요소들이 모여 데이터의 경향성을 표현합니다. 방향은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예시 그래프를 보시면 3월에서 4월로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를 가리킵니다. 즉, 데이터가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두 번째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를 가리킵니다. 데이터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기울기는 눈금의 간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시 그래프를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왼쪽의 그래프는 간격이 40이고 오른쪽의 간격은 20입니다. 기울기가 너무 완만하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고 기울기를 너무 과장하면 메시지도 과장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눈금 간격을 조절해서 방향이 45도 정도 되도록 차트를 제작합니다. 형태로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하거나 아이콘의 개수로 데이터의 많고 적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나 인구 등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라면 이렇게 사람 모양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과 부피로 데이터의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2차원의 데이터를, 부피는 3차원의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크기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냅니다. 어떤 값을 면적이나 부피로 나타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배 차이 나는 데이터를 면적으로 시각화할 때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작은 도형의 한 변의 4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적을 비교하면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피가 4배만 차이 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16배만큼 차이 나게 되면서 데이터가 왜곡되었습니다. 사각형을 쪼개서 확인해 볼까요? 변의 길이를 4배로 하면 16배 넓은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사각형이 16개 들어있는 큰 사각형인 거죠. 작은 사각형이 4개 들어있는 큰 사각형을 만들려면 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면적이 4배 차이 나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가 2배만 차이 나야 합니다. 이렇듯 면적으로 시각화할 때는 데이터의 차이만큼 면적이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3차원의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모서리 한 변의 길이를 2배로 하면 상자의 부피는 8배 증가하고 한 변을 4배로 늘리면 부피는 64배나 커지게 됩니다. 실제보다 훨씬 왜곡된 값이 표현되는 것이죠. 3차원의 부피로 시각화할 때도 부피값이 데이터와 비례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화의 마지막 요소는 채도와 색조, 즉 색상입니다. 색상은 앞에서 설명한 위치, 길이, 형태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되는 시각화 요소인데요. 채도와 색조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채도의 경우 색의 옅고 짙음에 따라 데이터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순서대로 채도가 진해지면서 데이터의 높고 낮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상반되는 색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다양한 데이터라면 겹치지 않는 색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색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데이터에서는 정당별로 상징하는 색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시각화 요소들은 사실 한 통계학 연구에 기반한 순서입니다. 1985년 윌리엄 클리블랜드와 로버트 맥길이라는 학자들은 그래프 요소들의 인지와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시각화 요소를 인지할 때 요소가 표현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설명하고 결과에 따라 요소의 정확도를 부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왼쪽 요소들일수록 결과를 정확하게, 오른쪽 요소들일수록 결과를 부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합니다. 시각화를 제작할 때 이 순위를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화 요소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